네, 8시 20분이 되어서 마지막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수는 9시까지 약 40분간 송광초등학교 박지웅 선생님께서 10번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 부문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번 프로그램, 초등 프로그램 개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자 두 차시 분량의 내용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팀으로 낼 때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땐 앞에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 평가 환류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갈 때가 12월이랑 2월에 뭔가 이제 협의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혹은 저희 지역은 이제 2월 달에 교육과정 세움 주간이 있는데 그때 하루 정도를 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데 혹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희망한다라는 게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뭐 연말쯤 됐을 때 이제 연초나 중간 때는 온라인 교무실 아니면은 뭐 챗GPT를 이용한 분석 이런 것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자료를 개발할 때 네 단계에 지금 보이는 챕터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자료들을 보고 실습에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연수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 연수 한 번으로 이 교육과정 평가 완료에 있는 여러 에듀테크나 생성형 AI를 쓰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보급한 이제 학교에 보급을 하면은 또 이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쓸 수 있게 하고자 총 네단계로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에 그리고 업무라든지 에서 쓸 수 있는 교육과정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AI 입문하기 그리고 활용하기 부분을 가장 처음으로 놨습니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쭉 이제 그 도구들의 심화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사실 생성형 AI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프롬프트를 다루는 거일 텐데요. 프롬프트의 정의는 사실상 되게 다양하게 책들이 다루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기능은 이제 퓨샷, 제로샷, 뭐 강제적 추론시키기, 롤플레잉 이런 것들을 조금 넣으면서 이거를 실제 교육 과정에 썼을 때 분석 때 썼을 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한계점이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다루고자 넣어놨습니다. 천천히 넘겨볼게요.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러한 프롬프트라든지 어떠한 실습 내용을 멈춰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시죠. 라는 식의 실습 위주 구성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프롬프트에선 단계별로 쭉 주어지는 방법, 또 이렇게 넣었고요. 사실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희 지역은 학교에서 챗GPT나 퍼플렉시티를 유료로 구매하는 학교들이 꽤 돼요. 디지털 선도학교 외에도 그러한 도 사업에서 좀 이쪽을 강화하는 게 그래서 최대한 이런 질문 썼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요것들을 처음 입문 부분에서는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많이 익히는 예제를 익힌다고 하죠. 네. 근데 사실 챗GPT 유료를 안 쓰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영상 중심을 분석하는 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있었어요. 사실 그 기능은 챗GPT에도 있고요. 앞에서 다뤄주신 위튼에도 회원가입을 하면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구글 연동으로만 쓸 때 여기 릴리스 이 AI라고 하는 사이트가 무료 기준으로 유튜브 주소를 넣으면은 영상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리튼보다 더 좋아서는 아니고 리튼에서는 무료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무료 기준으로 영상이나 문서는 챗GPT 기반을 하기 때문에 독스 파일이나 PDF 파일만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 어떻게 그 영상을 집어 넣으면 분석이 되고 단순 요약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거나 저희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평가할 때 이런 것도 있죠. 저희가 개념 기반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해요. 근데 사실 학기 말이고 학년 말이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 영상을 못 보고 보고 오신 분들 위주로 얘기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영상을 안 보더라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이제 체험형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협의 과정에서 유용한 생성형 AI라면은 뒤에 이제 챗GPT 말고 다른 걸 다룰 거기 때문에 챗GPT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안내를 했습니다. 요게 제가 학교 코디네이터로 나갈 때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신기했던 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앱은 삼성, 뭐 LG, 아이폰 다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 있는 위젯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일종의 바로 접속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바로 접속이 되면은 세 번째 기능을 이용해서 대화하듯이 하는 거. 그럼 그거를 교육과정 협의 때도 회의록을 작성해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넣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완료를 하려면 우리 학교 특징에 맞는 챗GPT의 대화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2023년도 9월까지는 유료였다가 무료로 풀린 게 여기 있는 챗GPT 맞춤 설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천천히 따라해가지고는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그 클릭 페이지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따라하고 실습하고 거기에서 나가신 강사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하고자 조금 더 친절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예시들을 계속 넣는 거죠. 네. 맞춤 설정에도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하면 유용합니다. 라는 것들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 전문가들이 쓴 것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 분석 때 챗GPT를 활용한다면 넣으면 좋을 만한 문구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환류 준비하기고요. 교원이라든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설문이랑 PMI 분석 방식을 교육과정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설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단순 통계 말고 기타 란을 정리해야 돼. 저도 지금 이제 학교 연구를 맡고 있으니까, 그럼 기타 란을 정리할 때 유목화시키는 중심으로 가니까 조금 결국에는 그냥 기타에서 적은 여러 의견들도 퍼센트처럼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다 갖다 붙이니까 되게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협의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의 예시들을 넣어놨습니다. 강점은 뭐고, 개선점은 뭔지에 대해서 프롬프트 예시량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연구보고서 형태에서도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 학교의 교원이 어떻게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차타컨에 갈 때도 분석을 하죠. 연령층, 남녀 성별, 학생 같은 경우는 다문화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차타컨에서 파악을 하는 기초 작업이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니즈라든지 학교 교직원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우리 이런 주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짜는 프롬프트입니다. 요거는 심층 면담이라든지 할 때도 역시 프롬프트를 넣어서 사전 분석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 팀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그룹 토의에선 교사 어떤 이제 A, B, C 교사들이 연령이라든지 뭐 에듀테크의 접근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분석을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데이터 내보내기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유료 버전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설정에 마이GPT 설정에 가면 있듯이 데이터 제어에 가면 내보내기가 되는데, 내보내기가 친절하게 한글 파일이나 열리는 게 아니라 구글 지메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으로 첨삭을 해서 회의록을 만들든, 평가 과정에서 뭘 만들든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함께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이제 유료로 넘어오면서 챗GPT를 유료로 쓰는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시를 넣어놨고요. 조금 명료하게 하고자 유료라는 버튼을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선 유료를 아직 많이 안 쓴다. 그럼 이 부분들은 조금 삭제하고
앞에 프롬프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특히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분석 돌리거나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했었고요. 네, 회의록 기록들 만드는 것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강점, 단점일 수도 있고 이제 비호감 혹은 이제 부정, 긍정의 분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나누는 것들 분석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랑 파일 넣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AI 도구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놨다. 이번엔 도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면 회의를 정리하고 이 회의에 따른 파생된 파일을 만들어낼지가 적용해서의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챗GPT에서 클로바 노트가 추가가 되고요. 클로바 노트는 보통 노트북으로 켜놓거나 폰으로 켜놓고 무료 기준에서도 이렇게 그 데이터 보내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꽤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최대한 캡처해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고요. 클로바 노트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웨일 스페이스를 도에서 해가지고 계정을 뿌린 상태라 클로버 시리즈들이 조금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있어요. 네, 클로바 더빙이라든지. 클로바 노트는 웨일 스페이스 계정으로 했을 때 유료에서 더 권한이 풀리거나 하는 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해야 할까라고 할 때 가입하는 거 네이버 아이디 시작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얘기할 때는 네이버 아이디 말고도 그 학생용 계정으로 가거나 그럼 들어가는 탭이 좀 달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따로 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수업 2.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클로바 더빙이라든지 가능한 게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준으로 연수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AI 요약은 15회까지라는 거. 이거 나와 있습니다. 계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직한 그 개발하신 선생님의 말이지만 대부분 클로바 더빙은 요 정도로 생각하는 선이 많아요. 유료로 쓰기엔 학교 업무량이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형태가 대부분의 중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우리가 썼지만 어떻게 했다, 회의록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작성 시간을 할 때 회의록이 훨씬 더 작성 시간이 감소된다. 또 클로바 노트에서 나온 파일들도 어떻게 연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천천히 넣어놨습니다. 사용법도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을 최대한 깔끔하게 놓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뭘 누르고 뭘 누르면은 어떻게 업로드가 된다라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들이 어떻게 걸린다라는 것들의 참고적인 부분들이 넣어져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클로바 노트 어떻게 하는지 기능이니까 한번 보시죠. 다만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엔 어, 연구가 기록을 하면서 녹음한다도 있지만 한 명을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회의했던 사람을 하게 되면 공유는 무료에서도 되는데 편집 기능 활성화가 이제 그 저희 구글 드라이브처럼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할 때 한 분한테 이 클로바 노트 기록을 맡깁니다. 이런 것들 기록들이 있다는 거. 우리 요 챕터는 관리자분들 연습 때 관리자분들이 보고 되게 좋다고 한 기능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좋다고 한 기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서 음성 메모 다운이랑 그다음에 확장자 지원이고요. 지금 여기 좀 깨져 있는 건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 틀에는 그 기본적인 챕터들은 안 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게 학교용 노트북이어가지고 지금 글씨체 업데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지 선생님들이 받아보실 거에는 이렇게 안 깨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 눌렀을 때 가능한 것들 옆에 메모나 요런 형태의 요약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거의 사전적 의미로 정의가 됐죠. 인터랙티브 요약이 무료 기준에서 상당히 잘 된다는 것들을 안내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 목록들이 있다는 것들이랑
순서 바꿀 수 있는 것들 보고요.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AI 요약을 쓰면 횟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챗GPT로 넘어가거나 하는 형태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도 녹음, 정리, 공유, 요약, 다운받기 단계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럼 실제 클로바노트 연수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 담당이나 그쪽 계열 업무계에서 유용한 게 아닌가요 했을 땐 이 범위는 상당히 넓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평가를 전체 완료하는데도 선생님들께 많이 온라인 교무실 형태에서도 많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I 요약 분석이 된 거나 했을 때 챗GPT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편집하는 기능은 유료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럼 못 쓰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로 실습 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를 쓰는 거랑 유료를 쓰는 거에서. 그래서 녹음 파일 변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혹은 어떤 기능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뒤에 된다고 그 새 페이지 내면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챗GPT에 되게 오류 상황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쓰면 교육과정 평가 완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 그 사례에서도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꼭 혹시 나중에 그 제가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처럼 오류가 났을 때 오류 장면을 캡처해서 주세요라고 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같은 팀 선생님들과 협의를,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오류인데 어떻게 해야죠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음성 파일 노트 만드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로그인 버튼, 네, 무료 버전에서 구글 로그인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 최대한 친절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챗GPT 연동해서 클로바노트에서 나온 파일들을 넣어놨고요. 회의록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도 뜨고요. 챗GPT를 연동해서 회의록을 하게 되면은 회의록 양식을 집어넣고 이 양식에 맞춰서 해줘라고 돼요. 다만 앞에서도 한 줄 있었는데 한글 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독스 파일로 바꿔 저장해서 올리거나인데 그 방법은 양식이 깨져서 안 좋아요. 그래서 PDF 파일 변환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사례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아까 릴리스 AI처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기능을 실습하고 제가 연수 나갈 때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협의해 보세요. 라는 시간을 뒤에 놓는 것도 유용했는데 제가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논의를 하고 실습을 가는 것도 되게 유의미했어요. 그건 학교에 이런 연수 틀이고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를 코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학교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하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똑같이 버튼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챗GPT 확장 프로그램, 크롬 추가 프로그램 있죠. 그 크롬 위에 가면은 확장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에서 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 가능하다는 것도 간단히인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습으로 가려면은 시간을 따로 좀 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역시 요 실습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은 요거죠. 이제 앞에 것들은 회의를 정리하고 회의를 유목화시키는 데였다면은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안내하면 좋습니다. 그냥 아까 맞춤 설정에서 해서 자유도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파일이나 뭐 우리 학교 교육과정 PDF 파일이나 거기에서 주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만 시사점을 생각해줘 라고 접근하는 거를 선호하는 학교들도 있었어.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 해줘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구글 생산성 도구예요. 위에 것이 회의록 정리와 교육과정 평가 완료에서 이런 평가적인 측면이라면은 또 이 시기에 저희 지역에서 정말 많이 요청온 거는 온라인 교무실을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교무실에 대한 부분과
연동, 그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연동하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세 번째 챕터를 잡았고요. 생산성 도구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 도구 소개와 장점은 선생님께서 많이 아실 거니까 구글 로그인해서 버튼 클릭하는 거, 그리고 간단한 소개들 이렇게 넣었습니다. 깨지는 거는 신경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관리에서 첫 번째는 구글 폼이죠. 구글 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폼 여러 가지 그 네이버 폼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제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에서 여러 폼을 사용하지만 쉬운 접근성으로는 분명히 네이버 폼을 쓰고 그 다음에 최종 분석이 되는 거는 그 표를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폼이 좋긴 한데 구글 폼은 가장 제가 의도한 거를 좀 그 설문지를 구성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거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분기점을 만든 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거나 할 때 제가 의도한 대로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폼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실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챕터는 쭉 보여드리고 하세요보다는 정말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해주실 때 최대한 느린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클릭하게 해주면 왜냐면은 네이버 폼은 선생님들이 그나마 조금 접근이 빨라요. 오브젝트 중심이 아니라 문항 중심이라. 근데 구글 폼 실습할 때는 그 이미지, 설문, 질문, 설문, 질문에 따른 답, 이게 오브젝트가 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 부분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실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칸에 맞춰서 다 있어요. 주관식 질문, 필수 여부, 응답 확인을 하느냐, 버튼을 클릭해서 이메일 로그인을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다수가 한 명이 여러 번 안 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와 있습니다. 뭐 체크박스, 그리드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형 질문이랑 해서 천천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선행 배율이고요. 요거는 만약에 구글 폼의 역량이 많이 크지 않다면은 선생님들의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쓰고 안 쓰고는 되게 그 설문 세련도에서 달라짐, 분석 결과에서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배율은 다만 그 만족 점수, 불만족 점수인데 이게 쓰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행과 열의 여러 포지션이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질문만 응답을 하더라도 주석 제가 끌게요. 하게 되고요. 다만 조금 하시면서 원하는 게 다 구현이 안 된다는 건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 하고 불만족 이렇게도 가지만 여기에 내가 조사하는 세부 무항들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형식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잘 안 돼요. 일괄 적용이라. 이건 선행 배우를 한번 안 써보셨으면은 나갈 때 한번 이거 써보시고, 아, 이게 어떤 건 구현이 되고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드 유형 역시 아까 선형처럼 똑같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문항별로 이 만족, 보통, 불만족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기능상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고 이 연습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답 누르고 구글 폼에서 응답에 대한 요약 제공하는데 각 응답 요약을 한 번에 다운받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의 도표를 한 번에 다운받거나 분석을 그건 없어요. 개인별 다운이라든지 엑셀 다운은 있는데 그럼 제가 해보니까 엑셀을 다운받아서 변환하는 것보단 대신 문항별로 이 차트 복사나 그 그래프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붙이면은 그대로 한글 파일이나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구글 시트로 연결하는 과정들을 넣어놨습니다. 최대한 쉽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시트 기능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차트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 위에 뭐 그 테크박스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그 1, 2, 3, 4 하는 선택형은 이 기능을 사용 안 해도 되겠죠. 기타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구글 시트 넘어왔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는 구글 기반으로 넣었지만 만약에 엑셀로 설명하신다면은 숫자랑 문자 열을 제대로 입력한 다음에 추천 차트 기능 사용하는 걸로 같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식으로 설문지 작성하는 것들 네. 구글 시트 연동한다, 링크 공유한다, QR코드 삽입한다, 학교에서 할 때고요. 여기도 있지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아마 안내를 하게 될 텐데 질문이 이때 특히 시기가 되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설문지 만들다가도 문자나 메신저도 많이 보내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친절히 해주시는데 웬만한 추천은 그 동료를 위해서 관리자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관리자분이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다고. 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 최대한 분석, 독려도 하고 분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차분히 보시고 선생님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놓은 건 노션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든 구축을 하든 해서 온라인 교무실에 지금 단순하게 일정 기록만 한다면 스프레드시트가 많지만 온라인 교무실이나 온라인 교무 수첩이 노션으로 굉장히 많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일 노션을 끝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노션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꼭 가야 하는 게 있죠. 그 구글 계정 말고 교육자 계정, 노션은 도메인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자 혜택 받는 것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션 소개, 그리고 노션에서 좀 괜찮은 템플릿들, 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노션을 쓰면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면은 무조건 노션 연수할 때는 코리아.kr 혹은 g.jb 저희는 이제 전북이니까 jb.kr과 같은 교육자용 도메인을 미리 공지하고 로그인까지 연습해 놓으세요 라고 안내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플러스 요금제도 이왕이면 가셔서 요거 안내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릭을 한 번씩 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북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전북 교육 포털과 이렇게 놨고요. 요 부분들은 각자 도메인에 맞는 부분이나 그 노션에서 업그레이드 여기에 요금제 혜택 그 앞부분에 전라북도 교육청 페이지는 타시도에서는 삭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써도 좀 다르거든요, 도마다. 교육 요금제 사용하기라고 해요. 이렇게 안내라고 실습했어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했는데 요금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럼 다시 가면은 본인 개인 계정으로 전환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이 부분은 천천히 가서 노션 연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게 단순히 페이지일 수도 있지만 전체 블록 쓰여서 온라인 교무실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개인 계정 연동을 했다가 다시 바꿔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블록 수 개수 때문에. 그래서 있고요. 그럼 노션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만든 페이지에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소비하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아예 처음부터 단축키라든지 페이지의 기본, 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블록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페이지 안 만들고 그냥 참여만 할래요. 라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이 안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설정들, 화면이 잘 안 보여 이런 거 이제 전체 너비로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아이콘이랑 추가하는 것들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페이지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눌러서 가고, 특히 앞에서도 많이, 앞에 도구들에도 많이 쓰지만, 이거를 코디네이터로 가셔서 연수를 진행하실 때는 컨트롤 Z 키 되돌리기. 왜냐하면 특히 노션에서 입력했는데 사라졌어요. 뭐가 이상해요란 질문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익숙하지 않은 템플릿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실습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들 있고, 이 단축키들은 계속 보여달라고 하니까 인쇄를 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단축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본 실습이었으면은
워크숍을 진행하고 정리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만든 템플릿을 복제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예시안을 이거 개발하신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가져오기 전 이제 하나하나 페이지를 놓게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 추가해야 하고 또 어떤 템플릿은 같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면은 복제가 안 되도록 해놓은 경우들도 인터넷 공유된 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내 거 페이지에서 초대하는 거 여기 기능입니다. 초대받은 사람, 예전에는 오픈소스라 그래서 막 복제를 시키게 해줬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요 탭이 달라져서 이것도 내가 공유 안 할 거예요 하더라도 실습 때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메일 입력하는 거.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노션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은 총 4가지 단계로 8차식 예시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교육과정 평가 완료 파트를 강의하는 것이 꽤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강사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차분히 강의해주신 박지웅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에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추후 업로드된 영상으로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구글 폼을 통해서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출석 체크해주신 자료는 추후 연수 강사 배정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환과 녹화 영상본은 온라인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늦은 시간까지 꽉 채우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연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연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